나는 경희대 수학과의 이상준 교수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요즘 특히 오늘의 주제는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수학이 뭐 시험에 대한 수학으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죠?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식으로 수학을 공부할 건데 그런 거랑 좀 잠시 떠나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듣다 보면 편하게 어떤 수학의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집중도가 높은데 또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온 거라고 들어서 기대가 돼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배울 거는 그래프라는 건데요. 그래프라는 거 하면은 보통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X축, Y축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그래프고요. 그래프는 같은 말이지만 다른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고요. 다른 말로는 네트워크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프의 정의와 종류만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를 몇 개 볼 거예요. 간단하죠? 먼저 정의하고 종류를 볼게요. 그래프는 주인은 v, 2 이렇게 돼 있죠. 두 개의 집합으로 구성된 수학적인 대상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뭐냐면 점들의 집합 v와 모서리의 집합 2로 구성이 돼요. 왜 V하고 2라고 쓰냐면 V는 점을 영어로 vertex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서리는 엣지라고 말하니까 그냥 앞자 따가지고 V하고 2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뭐죠? 예, 서울 지하철 노선도잖아요. 이게 그래프예요. 지하철 노선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점들이 있고 그 점들 사이에서 이제 지하철이 다니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들과 선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을 그래프라고 해요.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는 인스타그램 그래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점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면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많은 점들과 연결이 엄청 많이 돼 있겠죠? 그런 어떤 큰 그래프가 하나 생길 거예요. 그거를 잘 분석하면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에서 잘 그걸 이용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웹 그래프라는 것도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이 다 점이에요. 엄청 많겠죠, 그것도.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링크가 걸려 있으면 선을 연결해요. 그러면 그것도 엄청나게 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그 그래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검색 엔진 용도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지 검색을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을 내보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검색 엔진을 더 많이 쓰겠죠. 그런 것들도 다 그래프의 예예요.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모서리의 방향이 없는 것과 모서리의 방향이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어떨 때 방향이 있고 어떨 때 방향이 없을까? 뒤에 다른 예를 들면 더 쉬운데 크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페이스북은 어때요? 두 사람이 친구이면 얘가 친구면 얘도 친구죠? 자동으로. 그러면 이거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모서리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방향이 필요가 없을 거고.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트윗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방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아래 그림처럼 화살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모서리가 방향이 없는 것과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죠. 방향이 없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단순 그래프예요. 이건 뭐냐면 두 점이 연결이 돼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로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지금 한 20명의 학생이 있어요. 학생들이 친하면 연결하고 친하지 않으면 연결 안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약간 좀 애매하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는 것에 정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안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마다 친하다는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죠? 꼭 수학에서 배울 때 집합 정의할 때 어떻게 해요?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으면은 친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연결을 하고 식사를 한 적이
적이 없으면 연결 안 할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카톡으로 친구가 되어 있으면 연결을 하고 친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연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단순 그래프라고 해요. 영어로는 심플 그래프. 그 다음에 멀티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은 두 점 사이에 한 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두 번 연결, 세 번 연결 이런 것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아까 밥 먹는 얘기 했는데 아까는 밥을 먹고 안 먹고만 나눴지만 그 중에도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어떤 두 사람은 한 번만 먹었어. 근데 다른 두 사람은 100번을 먹었어. 맨날 거의 같이 먹어요. 그러면은 그걸 좀 구별을 짓고 싶잖아요. 친한 정도를.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선을 연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멀티플 엣지라 그래요. 이런 선들을.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멀티 그래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사 그래프, 영어로 수도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런 것을 루프라 그래요. 이런 루프들도 허용을 하면 그러면 이것을 수도 그래프라 그래요. 아까 밥 먹는 얘기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자기 혼자 밥을 먹은 적이 있다 없다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런 걸로 표현하면 되겠죠. 방향성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은 이제 방향이 있는 건데 방향성 멀티 그래프는 방향이 있는 게 여러 개가 겹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혹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멀티플 엣지 다중 모서리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건 다중 모서리가 아니에요. 방향성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거는 다른 종류의 모서리로 이해를 하죠.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까지도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다중 모서리, 멀티플 엣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같은 끝점을 가지고 방향까지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이런 거를 멀티플 엣지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그것에 맞는 그래프를 생각하면 돼요. 방향이 먼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고 그게 결정된 다음에는 멀티플 엣지가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고 뭐 루프가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면은 그것에 맞는 적절한 모델이 생기겠죠. 이제 그래프의 예를 볼게요. 아까 봤죠? 페이스북 그래프와 트위터 그래프. 그래프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협력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사람이 협력을 하면 엣지로 있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있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래프가 헐리우드 그래프예요. 헐리우드 그래프는 뭐냐면요. 점들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이 점들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나오면 엄청 많겠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영화에 같이 출연을 했으면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한 영화에 뭐 배우가 20명 나왔다 그러면 20명은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쫙 모은 거예요. 그러면은 점도 엄청 많고 모서리도 엄청 많은 그래프가 하나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런 인간관계 그래프에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심 인물 같은 게 있거든요. 허브라고 하는데 헐리우드 그래프에서는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좀 옛날 배우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영화를 많이 출연을 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배우 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골고루 좀 나오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는 이제 할리우드 배우 중에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는 되게 많이 다작을 했어요. 어떤 배우가 있다면 그 배우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둘이 같이 찍은 적 있으면 거리가 1이고요. 만약에 그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에 같이 찍은 사람이 케빈 베이컨하고 찍은 적이 있으면 거리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케빈 베이컨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거를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요즘 말하면은 얼마나 인싸냐 이걸 표현해 주는 거죠. 이런 베이컨 넘버 같은 게 연구가 되어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영화 배우들이 케빈 베이컨으로부터 거리가 6 이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길어봤자. 배우는 엄청 많은데 제일 짧은 거리를 따지면 6단계 안에 들어온다는 거. 수학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에르디시라는 수학자 들어본 적 있나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고요. 검색해보면은 책도 되게 많이 나와요. 에르디시라는 수학자는 이제 20세기 조합론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조합론 여러분이 아는 이산수학이다 라는 그런 것을 체계화시킨 수학자인데 수학에서도 협력 그래프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해야 하면 될까요? 수학자들이 점이고 공동론문을 썼으면 모서리로 연결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에르디시가 인싸잖아요. 에르디시 넘버라는 걸 생각해요. 이거는 에르디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는 걸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럼 나도 수학자하고 논문을 쓴 적이 있으니까 나도 에르디시 넘버가 있겠죠? 네, 그럼 내 에르디시 넘버는 몇일까? 근데 참고로 에르디시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이후에 박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연구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은 안 되겠죠? 몇일까요? 7. 7이 나왔어요. 또, 네, 15 나왔어요. 또, 30 나왔고, 또 10 나왔고, 또, 얼마요? 17? 나는 에르디시 넘버가 몇이냐면 2예요. 네. 그리고 2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
최소값이에요.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지도교수가 에르디시랑 같이 논문을 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지도교수랑 같이 썼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그래프인데, 나는 스포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림 보면 알 거예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인데, 왼쪽 그림은 뭐죠? 모든 두 팀들이 다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고, 여기서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뭐 홈, 어웨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승자, 패자를 적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왼쪽은 리그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팀들이 다 경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뭐죠? 토너먼트죠. 그래서 월드컵 16강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죠. 이것도 하나의 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를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그 학생 활동지 있죠? 학생 활동지를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첫 두 페이지가 이제 시점 1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해보세요. 예, 문제 풀어보세요.